오늘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의 이민세관 단속국 건물 앞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해지면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에서 수천 건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취소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차량 등록국에서 돈을 받고 운전면허를 발급해주거나 대리시험을 치러준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LA시와 한인사회가 한인타운의 치안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과 노숙자 문제, 그래피티 등 한인타운 내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중국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 하자 공세에 나선 겁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자신의 SNS에 중국이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모든 히토류 관련 요소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중국이 세계를 인질로 삼도록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반도체, 전기차 등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의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제 중국 상무부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산 히토류가 0.1% 이상 포함됐으면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대적 조치라고 보고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초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이던 미중은 지난 5월 115%포인트씩 관세를 낮추는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4차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다음 달까지 휴전 합의 시한을 연장해왔는데 이제 합의 유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열흘째 접어든 가운데 백악관이 일부 공무원 해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연방관리예산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여러 부처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셧다운 기간 중 해고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0월 16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의회는 여전히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Republicans have the House, the Senate, and the presidency. They decided to shut the government down. The Democrats have caused this problem. 현재 수많은 연방 직원들이 해고 통보와 급여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공공서비스와 사회 안전망 전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회복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브로드뷰 경찰에 따르면 오늘 아침 브로드뷰의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 앞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4명이 체포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과 시위자들이 서로를 밀어내며 강하게 대치하고 시위대가 체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충돌이 격화되자 일리노이주 상원의원들은 아이스 시설을 방문해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날 연방법원은 일리노이주 내에 주 방위군 배치를 14일 동안 금지하고 연방경찰이 시위자들에게 화학물질이나 고무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정부 셧다운 여파로 더 악화되면서 이번 달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소비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셧다운이 당장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 경우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셧다운이 열흘째 이어지며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열흘째 접어들면서 미국 전역에서 항공편 대거 지연과 취소로 혼잡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현재 콜럼버스데이 연휴를 앞두고 예정된 5만 2천 편의 항공편 중 현재까지 3,900건 이상의 지연과 67편의 취소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오스틴, 달라스, 애틀랜타, 보스턴, 필라델피아 공항에서는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어제 테네시주 내슈빌 국제공항에서는 항공교통관제사 부족으로 4만 명의 승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don't understand how it all works on if I have a flight, how it's going to delay the flights or the flight's going to be canceled. We will be safe as we, obviously if it's strained on the system, we have issues with that, then we'll clearly slow the system down so it may not be as efficient. 영향을 받은 항공사로는 유나이티드와 에어 캐나다, 델타, 아메리칸 항공 등이 있으며 케이프 에어는 전체 운항의 6%가 취소돼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항공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항공편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만약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항공사에 연락해 재예약 등 보상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뉴욕주의 한 차량 등록국에서 돈을 받고 상업용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검찰청은 가든시티 차량 등록국 DMV 사무소에서 면허 대리시험과 허가증 판매에 관여한 DMV 직원 제이미 미들턴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미들턴은 가짜 수염과 안경,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변장한 채 응시자 대신 시험을 치러주고 건당 최대 $3,000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 disguise, coming in different clothing, even going so far as to wearing fake mustache. 특히 이 수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42살 제임스 너스는 햄스테드 타운 재활용센터에서 1년 넘게 트럭 운전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너스는 현재 해고됐으며 관련자들은 공문서 위조와 공공기록 조작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 용의자 간의 추격전이 벌어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18분쯤 노스이스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놀만디 애비뉴와 베버리 블러바드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트럭을 발견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추격전은 한인타운까지 이어졌고 차량은 새벽 0시 25분쯤 아이롤로 스트릿의 20층 규모 아파트 엠버서더 타워 앞에서 멈췄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남성과 여성 용의자 2명은 차량을 버리고 건물 안으로 달아났고 경찰은 주변을 봉쇄한 뒤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중 1명이 화재 경보기를 울려 건물 내 주민 수백 명이 복도와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내부를 수색해 남성 용의자를 먼저 체포했고 이어 K9 경찰견을 투입해 여성 용의자도 붙잡았습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2사람을 상대로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LA시 당국과 한인사회가 한인타운의 치안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과 짐 맥도넬 LA경찰국장은 어제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인 외식업협회와 옥타 LA, 한미식품상협회 등 주요 한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 체류자 단속, 노숙자 문제, 그래피티, 노점상 위생 등 한인타운의 고질적인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베스 시장은 최근 LA 지역에서 연방정부가 집중적으로 시행 중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해 도시의 통합과 안전을 해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So some specific things. When the raids first happened, I joined a virtual meeting with the Korean community when ICE raids first occurred, and we shared the in-language resources and our staff working with CAFLA and working with Kiwa to provide assistance and up-to-date information. We do have organizations that community members can look to if they have immigration issues. There's a program called Represent LA, and a number of groups are funded and they provide free or low-cost legal services. And then we also have expanded access to city services. So you know in our city, we provide support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또한 짐 맥도넬 경찰국장은 한인타운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과 커뮤니티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working very closely with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to be able to deal with the unhoused population, those that are out there on the streets, living on the streets. Many, as everyone knows, many of the folks that are out there are dealing with addiction problems, alcohol, drugs, or untreated mental illness. And so there's a high fear and anxiety factor of walking by a homeless encampment because it's unpredictable.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As best we can, we try and monitor what's going on. We try and be able to see, are these encampments being used for criminal activity or is it somebody living there? 베스 시장과 맥도넬 국장은 앞으로도 한인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한인타운의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화물 절도 사건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유니언 퍼시픽 철도 경찰과 LA 항만 경찰 등 여러 기관과 공조해 41살 알레한드로 아길라르 에스피노자를 이스트 LA 베로나 스트리트 4300번지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나이키 신발과 밀워키 전동 공구, 전자제품 등 약 146만 달러 상당의 도난품이 발견됐습니다. 절도범은 작물 수수 혐의로 LAPD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구금됐으며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합의 1단계가 발효되고 가자 지구에서 2년여 만에 포성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등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하마스는 오는 13일까지 생존 인질 전원을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해안을 따라 폐허가 되다시피 한 도시. 멀리선 아직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도로는 휴전 소식을 듣고 가자지구 북부로 돌아가는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والله شعوري لما فتحت الطريق يعني انه انا كنت مبسوطه كثير بدي ارجع على غزه. 트럭, 승용차, 노새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동원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의 칸 유니스. 돌무더기만 남은 채 형체를 알 수 없게 파괴된 이곳으로도 피난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낮 12시를 기해 가자지구에서 휴전 1단계가 발효됐습니다. היום בשעה 12 בצהריים נכנסה לתוקפה הפסקת אש לאחר שנתיים של לחימה ברצועת עזה.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도 가자시티 등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초기지와 방어진지를 해체한 뒤 인질 송환에 대비해 병력 재배치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 휴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오는 13일 정오까지 생존해 있는 인질 20명을 모두 석방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질 송환에 맞춰 다음 주 초 중동으로 직접 가겠다고 말했고 미국은 중동에 병력 200명을 파견해 이집트, 카타르, UAE 등과 함께 휴전 상황을 감독할 계획입니다. 다만 완전한 평화 정착까지는 난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가 다음 휴전 협상 단계에서 논의될 무장 해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지구에 남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압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코스피가 3,6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3,500선에 안착하고 거래일 기준으로는 하루 만에 또다시 3,600포인트까지 뚫은 건데요. 외국인의 매수세와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일주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열린 첫 거래에서 코스피는 단숨에 3,60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오전에 이미 3,617.86까지 올라 장중 최고가를 경신한 코스피는 3,610.6으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3,500선을 돌파한 후 거래일 기준으로는 단 하루 만에 3,600선 위로 안착한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 주식이 치솟으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6% 넘게 올라 10만 전자를 눈앞에 두었고 SK하이닉스도 8% 넘게 오르며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독주에 전체 거래 대금의 32%에 이르는 6조 2,200억 원이 이 두 종목에 몰렸습니다. 국내 휴장 기간 동안 엔비디아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미국 증시에서 AI 랠리가 이어진 것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에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대 심리가 크게 유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1원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국인들은 1조 600억 원어치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매수세는 둔화되는데 환율 부담을 누를 정도로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진 만큼 발표되는 실적이 코스피 추가 상승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훔친 테슬라 차량을 몰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면서 경찰관과 시민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멈춰섭니다. 곧바로 승용차를 포위한 경찰관들. 호공을 향해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하며 검거에 나섭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반대편 차로를 가로질러 도망쳐보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실탄 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경찰차를 받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거는 큰 사건이구나. 이 남성은 어제 오후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주차돼 있던 테슬라 승용차를 훔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절도 행각은 약 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차량을 몰고 격렬히 저항하면서
경찰 3명과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당시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약물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부산 해운대구의 방파제에서 50대 남성이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약 2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바다를 보러 방파제 위에 올라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으로부터 종점 변경을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일가에 땅이 모여있는 강상면으로 종점 변경을 주도한 윗선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토부 김모 서기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최근 김 서기관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인수위 측에서 종점 변경을 검토해보란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무렵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이 자신에게 전화해 강상면 노선 변경안을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은 3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김건희 씨 일가 땅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김 서기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19일 뒤인 2022년 3월 29일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경동 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김 서기관은 이 자리에서 용역업체 측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해주면 용역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한 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주 뒤인 4월 11일 용역업체는 강상면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김 서기관에게 전화한 국토부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해 노선 변경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화의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비판적인 의견을 낸 전문가들을 접촉해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동해 석고본 사업비에 대해서 도로공사 다시 검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 검증해보실래요? 그냥 공식적으로 알고 비공식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자신은 당시 김 서기관을 알지도 못했고 통화한 적도 없으며 인수위 합류도 4월 이후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문의 LNS 213-700-7414.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메디케어 플랜의 별점 평가와 특별 가입 기간, 특히 5스타 특별 가입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에서는 매년 보험사별 플랜을 1점부터 5점까지 평가하는데 이 별점은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도, 병원과 의사 네트워크, 약과 관리, 그리고 예방 서비스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최고 등급인 5성급 플랜의 경우 가입자가 원하면 매년 12월 8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일반 등록 기간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언제든지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특별 가입권, 바로 5스타 특별 가입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쉽게도 5성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 특별 가입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4.5성급 그리고 4성급으로 평가받은 우수한 플랜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에는 4.5성급 플랜들이 여럿 있습니다. 에트나, 카이저 퍼머넌트, 스캔 같은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4.5성급 플랜은 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의 엄격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또한 별점이 높은 플랜은 더 많은 보너스 지급을 받게 되므로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MS는 매년 별점에 따라 보너스 지급률을 다르게 정합니다. 4성급 이상을 받은 플랜은 퀄리티 보너스 플랜, 즉 품질 보너스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고 표준 지불률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더 많은 혜택, 즉 안경, 치과, OTC, 체육관 멤버십 등의 추가 혜택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듭니다. 다만 별점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에게 가장 좋은 플랜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주치의 네트워크가 내가 다니는 병원과 맞는지, 약값이나 코페이 구조가 내 상황과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별점만 보시지 마시고 본인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패턴, 선호하는 병원과 약국 네트워크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10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